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진숙, 강선우 두 장관 후보자들에게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낙마 쪽으로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 스스로 거취 선택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과 당이 매우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손들고 나 이거 시켜주세요. 나 이거 시켜주세요. 한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공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그 상황은 대통령실에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으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명권자, 지명해서 발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사람을 고른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강선우나 이진숙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우리가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썼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사람 본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과를 국민들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 손으로 지명을 하였으니 자신들 손으로 지명을 철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커다란 실망과 혼란에 빠뜨렸던 그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누가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실이, 누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이고 그 책임을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도 잘한 것 하나도 없고 이 두 사람도 국민들께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로서 한 사람은 국립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별도로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내놓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잘못 고른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 잘못 지명을 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 두 장관 후보자들이 처신을 잘못했다.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을 쏙 빠지는 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권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명을 다 낙마시키는 것은 좀 너무하고 두 명 중에 한 명만 기정사실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명 중에 한 명, 뭐 제비뽑기식으로 두 명 중에 한 명 뽑아서 낙마를 시킨다면은 그 또한 국민의 눈높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처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갑질 의혹 이것이 특히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히 젊은 층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키고 비대 화장실 비대 수리를 맡겼다. 또 그걸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임금 체불 같은 추가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등등. 그래서
아무튼 강선우, 이진숙 불가하다. 장관으로 임명한 건 불가하다.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번 사퇴보다는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비겁하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에 여론을 종합해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역대 회장들, 그리고 고건민, 현재 민보협 회장, 그 다음에 참여연대, 마치 한 목소리인 듯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금명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한 후원금이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받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맡을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쏘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현역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쏘았다.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데 그런데 이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과거에 다른 의원들을 후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을 낸 그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2명은 바로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민주당의 김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2사람입니다. 또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의 2 아들이 대전에 있는 건축회사 라움 플랜 이 비상작 주식을 1억 2,5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때가 24살, 23살이었던 2017년에 정은경 후보자 부부에게 2,500만 원씩 증여를 받아서 투자했고 2023년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 8년간 대전 충남 지역 광급공사를 21건 32억 원 규모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라움플랜은 주주가 4명뿐인 소규모 가족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자는 정은경 남편의 동생이 대표자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은경 가족회사가 수십억대 관급 공사를 따는 배경에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문희숙 혁신위원장이 연일 매우 공정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명을 적시한 인적 쇄신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렇게 4사람을 1차분 인적 쇄신 대상이다. 스스로 거취를 벗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 말하면서 이 4사람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렇게 4명입니다. 윤희숙 위원장은 2차
3차 인적 쇄신안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친윤계가 등장해 당 의사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 73,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라면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윤희숙 위원장이 오발탄이다. 특히 장동혁 의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인적 쇄신 거취를 결정하라 라는 내용은 탈당하라 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라 또는 현재 맡고 있는 당직을 사퇴하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 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아스팔트로 나섰던 대표적인 인사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윤상현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윤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던 국회에서의 행사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